파이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아직도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차트 4위인 이 작품은 벌써 35주 연속 넷플릭스 탑 10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캐대헌 이전에 이런 수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은 과연 그 작품을 넘어설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던 겨울왕국이었는데요. 캐대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겨울왕국을 넘어설 작품이 만약 나온다 해도 그건 당연히 디즈니의 또 다른 작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을 보기 좋게 깨부셔버렸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기로 삼은 K-POP 데몬 헌터스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캐대헌을 넘을 작품은 캐대헌의 속편뿐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세계 최고 영화의 의외의 라이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라이벌은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팝스타 BTS, 그 중에서도 지민이라는 미국 포브스인데요. 포브스는 BTS의 지민과 캐대헌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동률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미의 새 역사를 쓴 캐대헌의 수록곡 골든과 지민의 솔로곡 후가 똑같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33주 동안 머물면서 캐대헌의 골든이 지민의 후가 세운 기록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골든은 32주 동안 핫백 차트에 머물렀던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골든은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단 9곡의 K-POP 곡 중 하나로서 8주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BTS의 경우 버터로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었기에 최장 1위 기록에서는 여전히 BTS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세계 최고의 팝스타 BTS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 그러니 이 순간 대한민국이 뿜어내는 대중문화의 파워를 보면서 국뽕이 안 차오른다면 좀 이상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인 넷플릭스는 이번에 세계 최고의 팝그룹 BTS와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다들 기대하고 계실 BTS 아리랑 콘서트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큰 기대감만큼이나 제대로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살벌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BTS 아리랑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포츠키다는 BTS와 넷플릭스의 결합은 문화적 장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BTS에 대한 게시물이 넷플릭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역사상 최다 좋아요를 기록했음을 주목하면서 기존까지 최다 좋아요 기록을 가지고 있던 기묘한 이야기를 BTS가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기묘한 이야기가 지켜왔던 그 왕좌를 BTS가 그저 단 한 번의 업로드로 빼앗아 버렸다는 이 기사는 이는 인기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장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이는 BTS가 기묘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제친 것은 학살 수준이라고까지 말했다면서 이로 인해 군복무 기간 동안 BTS의 인기가 다 식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던 것이 밝혀졌음은 물론 BTS와 아리랑의 세계 지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넷플릭스에 대한 살벌한 경고의 목소리에 주목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서버를 단단히 준비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에는 미국의 포브스까지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포브스의 영화, TV, 음악 담당 칼럼니스트인 로라 시리쿨은 넷플릭스가 BTS 라이브 스트리밍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길 바란다면서 과거 부산에서 열렸던 예투컴 콘서트는 위버스를 통해 생중계된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트래픽 과부하로 스트리밍이 끊겼었다면서 넷플릭스는 정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경고가 없었어도 넷플릭스 또한 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분명히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BTS가 가진 막대한 영향력을 넷플릭스가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은 캐나다에서도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매체 인싸가는 BTS의 투어 발표 이후 토론토행 항공편 검색이 무려 842% 급증했다면서 토론토는 BTS 덕분에 이번 여름 대규모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BTS 투어에 토론토가 미리 데뷔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캐나다의 가장 큰 대도시 토론토와 같은 곳은 그저 BTS 투어 일정의 한 곳일 뿐인데도 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사실 투어 일정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암표상 문제까지 등장할 정도로 BTS의 월드 투어는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멕시코의 BTS 아미들은 단합하여 암표상들을 때려잡기까지 했다는 상황이기에 바로 그런 역사적 BTS 투어의 첫 시작을 감당해야 하는 넷플릭스가 정말 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BTS는 이제 단순한 글로벌 팝스타의 수준이 아니죠. BTS는 대한민국에게 지정학적인 영향까지 끼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설명은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의 과장된 수식어가 아니고 정치와 사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 매체의 분석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엘디아리오는 한국의 지정학적 도구로서의 K-팝이라는 주제로 BTS의 여정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지난 2021년 BTS의 7멤버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받았고 UN 총회의 대통령과 동행하였는데, 이 장면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문화 전략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장면이 되었다면서, 이는 한국이 대중음악을 소프트 파워의 도구로 전환해온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튤레인 대학교에서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는 제인표 교수의 의견으로 BTS가 감당하고 있는 이중 역할에도 주목했는데요. BTS가 한국 밖에서는 정치적 연대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2020년 흑인 생명 존중 운동에 대한 기부 캠페인이 바로 그런 예라는 기사는, 반면 한국 내에서의 BTS의 기능은 다르다면서 BTS는 한국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대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문화 리더로서 차지하는 새로운 위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BTS가 세계 문화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BTS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활용된 것은 의도된 기획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BTS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글로벌 명성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의 정치, 문화,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소프트 파워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BTS의 인기에는 조직적인 문화 유통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서 아미라고 불리는 이 팬덤 그룹의 영향력은 유니세프와의 협업 등은 물론 다방면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BTS가 가진 이런 영향력은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었죠. 최근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BTS의 추가 공연을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된 바 있었는데, 멕시코 매체 아니말 MX는 이에 대해 BTS는 차트 기록을 깨거나 수백만 장의 티켓을 파는 데 그치는 그룹이 아니라 외교적, 사회적 힘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면서 국제 정치에서도 가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TS는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외교적으로도 유엔과 백악관 등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도 했음은 물론 경제적 영향으로는 국가의 GDP에 영향을 줄 정도이고, 사회운동적 가치로는 유니세프와의 캠페인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 의제를 정할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멕시코 매체의 기사 내용은 아미들의 홍보 게시물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BTS의 팬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곧바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BTS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첫 번째 관문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 한류의 관문이 바로 BTS라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최근에도 또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내외가 최근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하였는데, 여기서 브라질의 영부인 자냐 여사가 BTS의 멤버 진의 사인이 담긴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을 타블로이드 매체도 아닌 CNN이 직접 다루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BTS 멤버가 다른 국가 대통령 영부인에게 친필 사인을 선물하는 것은 CNN이 나서서 취재할 만한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는 BTS가 가진 국제적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BTS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한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분야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BTS의 멤버 V가 붕어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게 뭐지 하면서 해외에서도 검색어가 폭증하고, 리더 RM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자신이 직접 큐레이팅한 작품으로 전시회를 한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르피가로는 BTS의 정국이 글로벌 럭셔리 시계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이것이 이 브랜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정의 내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매체 라크로아는 BTS와 관련된 미친 숫자들이 있다면서 전 세계에 4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것, 기네스 신기록에 등재된 스포티파이에서의 450억 회 스트리밍, 한국의 연간 38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켜 국가의 GDP에 영향을 준 것 등으로 그들의 위상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BTS는 단순한 팝스타들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보물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훈장을 격상하여 또 한 번 줘도 아깝지 않은 이들인 것이죠. BTS의 오랜 팬인 바이스톰 제작진들의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한다는 저희 채널의 정체성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BTS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 BTS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상징이자 한국 문화의 관문이라는 외신들의 평가만큼 이제는 국내에서도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